벨도라를 먹은 뒤로 30일이 경과하였다.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냐고? 병신, 너 임마. 생각해보라고. 나, 슬라임이 돼버렸다고? 마물에게 습격당하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 거냐? 그보다 도망치는 것도 어렵거든. 그런 이유로 싸우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덧붙여서 이 근처에 눈에 띄는 풀이나 수상하게 빛나는 광물 등도 포식하였다. 벨드라가 말하는 마소농도가 짙은 장소. 그곳에서 채집할 수 있는 풀은 대부분 히포크테초였다. 역시나 이걸로 회복약의 스톡이 늘어난다. 그리고 수상하게 빛나는 광물은 마광석이라 판명되었다. 강철보다 경도가 단단하고 유연한 금속의 소재가 되는 듯 하다. 마법과의 상성도 좋은 금속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레어한 광석이라든지 기대했는데 잘 생각해보니 유명한 오리아르콘이나 히이로카네 등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충분히 레어한 광석일지도 모른다. 너무 욕심 부렸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풀이나 광석을 맛있게 맛은 안 난다고 먹으면서 생각해내었습니다. 물을 쏘아낼 수 있으니까 워터 커터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아? 말 안 해도 알고 있어. 너희들은 내가 또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너무 바보 취급하면 안 된다고? 나도 할 때는 하는 남자인 것이다. 통지표에서도 열심히 하면 잘하는 아이입니다라고 써 있었었다. 그런 연유로 하면 가능하다고. 그러하여 빠르게 호수에 왔다. 암흑 속에서 상상한 대로 꽤나 커다란 지저우가 펼쳐져 있었다. 상상한 것보다도 신비적이고 조용한 분위기. 생물의 기색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조용하다. 마소가 물에도 침투하였는지 아마도 생물은 생식하고 있지 않겠지. 어쩐 자에게도 침범되지 않은 자연.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저번에는 시험 사격도 하지 않고 어쨌거나 전력으로 분사한 것이 안 좋았다. 분사구도 적당히 컸었으므로 추진력이 너무 높았다. 이번엔 물대포를 이미지하면서 조금만 물을 내는 느낌. 입에 물을 머금고 퓨웃하고 뿜어내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좀처럼 물이 나오지 않는다. 분풀구가 너무 작았었나? 조금 넓혔더니 기세 좋게 물이 나왔다. 대상인 바위를 쪼르륵 하고 적신다. 좋아. 다음은 압력을 조금 높여 분출구를 열었다. 대상의 바위를 향해 서서히 위력을 더해가는 물대포를 연습하였다. 어떻게든 형태는 갖춰졌다. 하지만 사람에게 맞추면 아파할 듯 하지만 결정적인 공격 수단이라 부를 수는 없는 모양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고민하면서 지저호에 들어간다. 지쳤을 때엔 목욕이 최고다. 단순한 물장난이 아니라고. 마력 감지에 의해서 자신의 신체가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모습을 관찰한다. 해파리처럼 보이네? 체표면을 진동시켜서 물의 흐름을 만들면 어떨까? 물컹물컹한 체표면에 마력을 넣어 마소를 조각하여 진동을 생성해낸다. 무을컹 하고 작은 진동이 생겨났다. 그리고 수중을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성공이다. 나는 재밌어서 물속 유영을 즐겼다. 좋은 기분 전환이 되었다. 스킬 수류 이동을 습득하였습니다. 한순간 대연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세계의 언어였던 모양이다.
지금의 놀이로 스킬을 습득한 모양이다. 수중이나 수상에선 임의의 방향으로 나름의 속도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수압 추진에 의한 가속도 있다. 호흡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외로 물속쪽이 싸우기 쉬울지도 모른다. 도망가는 것에도 안성맞춤이다.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저워에서 나왔다. 휴게 시간을 끝이다. 문제의 공격 수단. 기본 전환한 것으로 새로운 구상을 생각해내었다. 물대포를 하는 방식으로 물에 천천히 압력을 계속 걸 필요가 있었다. 이번엔 실린더 내부에 압력을 걸어서 소량의 물을 쏘아내는 이미지 이걸로 해보자. 구경과 압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압력을 조정하는 것은 방금과 같다. 피슛. 날카롭게 날아간 소량의 물이 대상인 바위에 맞았다. 맞은 부분이 조금 부서졌다. 성공. 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감각을 잊기 전에 새로운 연습을 하자. 구경과 압력의 조정. 물의 회전을 가하는 이미지로 쏘아내는 연습. 구경의 사이즈가 아니라 형태를 작게 조정해보거나. 그래. 이미지는 물로 절단뒤다. 피슝. 쏘아낸 물의 칼날이 대상인 바위를 절단하였다. 한 자신이 놀랄 정도의 위력이었다. 일주일간의 수행, 웃음의 성과가 지금 이곳에 결실을 맺었다. 스킬 수인을 습득하였습니다. 스킬 수압 추진 수류 이동 수인을 습득한 것에 의해 엑스트라 스킬 물조작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우오. 정말로 결실을 맺은 모양이다. 엑스트라 스킬은 노멀 스킬보다 위력도 성능도 현격한 차이라는 모양이다. 이걸로 싸우는 수단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리하여 나는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드디어다. 이 지저우 부근에서 탄생한 지 120일. 드디어 이곳에서 여행을 떠날 날이 온 것이다. 불안은 있다.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성대가 없으니까 신체로 대용 가능한 형태로 바꿀 수 없나 연습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성공할 때까지 이곳에서 연습할까도 생각하였지만 성공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다. 의지를 전달하는 수단은 염화를 기댈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나 상대를 기대는 것이지만 발성 방법을 손에 넣을 때까지는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겠지. 이곳에서 언제까지고 놀고 있을 수는 없다. 빨리 밖의 세계도 보고 싶고 만날 수 있다면 같은 고향인 이 세계인에게도 만나고 싶다. 마법을 배우는 것도 즐거워 보이고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여행을 떠나야 하겠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라고도 하니까 말이지. 벨드라의 반응은 아무것도 없다.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약속이니까. 다음 만날 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를 준비해두자. 나는 익숙해진 지저에 펼쳐지는 광대한 장소에서 지상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달려 지금부터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스테이터스 이름, 리무르 템페스트 종족, 슬라임 가오, 폭풍의 문장 칭호, 없음 마법, 없음 기능, 유니크 스킬 대연자, 유니크 스킬 포식자 슬라임 고유 스킬용해, 흡수, 자기재생 엑스트라 스킬 물조작 엑스트라 스킬 마력 감지 내성, 열변동, 동, 내성 X 물리공격 내성 통각 무효 전류 내성 마비 내성,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절망 속에서, 벨드라는 오늘도 혼자서 이것저것 생각하였다. 재앙급 몬스터, 폭풍용 벨드라, 특혜스 랭크의 몬스터. 마물의 랭크도 모험자의 그것과 같이 A, F의 6단 개평가로로 표현된다. 좀 강함 플러스과 좀 약함 혹은 중급이라는 의미의 평가가 붙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이 세계인이라 소문이 난 자유조합의 본부장, 그랜드 마스터의 칭호를 가지고 있는 유우키 카구라자카, 신, 판 우수, 라는 남자가 새로이 책정한 클래스 분별이다. 지금까지의 신참초보자 중급자 상급자의 4단 개평가보다도 알기 쉽고 다들 잘 받아들인다. 덧붙여 상급자 C랭크 이상, 중급자 너무 좋아 랭크, 하급자 2랭크, 신참 F랭크이다. 적절한 랭크의 마물을 사냥하는 것에 의해 사망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이다. 같은 랭크라면 1vs1로 호각이라는 의미. 그렇다면 PT로 싸우면 안전하게 싸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눈금이 되었다. 특혜 S랭크란 A평가를 웃도는 마왕지정 클래스인의 S랭크, 더욱 그 위에 천재, 혹은 재앙급의 마물이다. A, F의 6단계 평가의 틀에서 벗어나 규격의 존재. 원래 A랭크의 마물조차 국가 존속의 위기에 빠지는 경우조차 있는 무서운 위협인 것이다. 그 절망적일 정도의 위험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지. 무엇보다 당사자인 벨드라에게 그 근처의 자각은 전무하다. 그는 오늘도 생각한다. 심심하다요라고. 용사에게 져서 300년. 몇 번이고 그 싸움을 생각해낸다. 분함은 있다. 하지만 원망은 이상할 정도로 없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싸우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왔다. 그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적다. 그에게 있어서 첫배패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완전히 1vs1로 같은 조건으로 싸운 패배는 처음의 경험이었다. 하얀 피부, 진홍의 작은 입술, 긴 칠흑의 머리칼, 키는 그리 크지 않고 조금 작고 날씬한 체형. 눈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윤곽으로 봐서 추측하건대 여성. 그것도 아름다운 소녀이겠지. 눈이 보이지 않아서 감정을 떠보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일까? 공포도 미움도 느끼는 것 없이 단지 담담히 검을 향해진 것에 유감이 있었다. 이 뇌옥에서 나오게 된다면? 이따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자신은 그 소녀에게 복수를 할 것인가? 증오하지도 않는데. 싸우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싸우고 싶다. 그것은 틀림없는 벨드라의 본심. 하지만 그것은 기계적인 싸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를 건 싸움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 소녀, 용사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시키고 진심을 내게 하는 것.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벨드라의 소원이 되어 있었다. 인간의 수명은 짧다. 스스로의 소원이 이뤄질 리가 없는 것을 벨드라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도 벨드라의 사고는 루프한다. 몇 년 지났는던가. 어느 날 대굴대굴 툭쾅 하고 옅은 청색의 물체가 자신에게 부딪혀왔다. 그 주인은 자신이 방출해낸 마소에 의해 보통의 생물은 생식 불가능하다. 더욱이 그 마소의 덩어리인 자신에게 닿는 것은 고위의 마물이어도 어렵다.